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기산은 다들 잘 먹고 계신가요? 이미 생기산을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 이 생기산이 어떤 약인가 해서 궁금해서 이 영상에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앞에 다른 영상, 생기산 영상도 많이 참조해 보시고,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생기산은, 제가 만든 약이고, 한약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쭉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생약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탕제가 아니고 과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한방 원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만 이거를 한약이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한약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되게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시작을 못 하거나 도중에 의심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천연물로 만든 약이잖아요. 천연 성분의 그런 약이라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의사가 아니라 약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약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생약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시작하시면 간 수치 이런 부분에서 미리 겁먹고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생기산은 제가 피를 맑게 하고 이제 혈관을 좋게 한다. 특히 이제 혈관이 막혀 있는 심장 스텐트를 시술을 하신 분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아니면 사지 말단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이 시리거나 아프거나 혹은 또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발바닥에 뭐 스펀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 혹은 뭐 이렇게 만져도 감각이 잘 없다, 남의 살 같다, 너무 시리다, 실인데 또 스타킹을 신든지 양말을 신으면 땀은 난다, 뭐 이러는 분들을 제가 아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증상에 생기산을 쓰면 그 부분에 피가 통해요. 피가 통하면 감각이 돌아오고요. 그 시리던 부분, 그 너무너무 차갑고 시리고 뭐 여름에도 땀은 나는데 이렇게 그 얼음 같았던 그런 부분들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기산을 쓰면 이 말초에 있는 혈관도 뚫어주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짐작을 하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생기산이 혈액순환제지만 인위적으로 피를 막 돌게 하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 피를 막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피를 아주 묽게 만들든지, 그 병원에서 쓰는 항혈전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피린처럼 피를 묽게 만들든지, 아니면 심장 파워를 올려야 돼요. 심장에서 더 세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피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피를 묽게 해야 되는데, 생기산은 그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심장 파워를 막 올려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인 사람들은 생기산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고혈압인 환자들이 생기산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요. 부정맥인 사람들은 혈압이 좀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을 뭐 강하게 박출력을 올리는 그런 약도 아니고, 또 생기산을 먹으면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기간에는 밥을 못 먹으니까 생기산도 밥처럼 생각해서 안 먹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생기산을 먹는다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특이한 혈액순환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은행잎 제제가 그렇잖아요. 은행잎으로 만든 혈액순환제는 그 혈액순환제지만 피를 조금 맑게 하는 작용이 있을 뿐이고, 그게 출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생기산은 은행잎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뭐 시린 부분도 좋아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내려가고, 또 낮았던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좀 이상적인 그런 좋은 반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기산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 너무 열이 많이 이렇게 뻗쳐가지고 코가 막히거나 뭐 입 안에 이렇게 염증이 항시 없어지지 않거나 녹내장이 생기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눈에 안압이 올라가면 그 안압 때문에 나중에 시력을 잃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 녹내장인데요. 그런 녹내장 같은 경우도 생기산으로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기산을 먹어도 이런 위쪽으로 머리로 압이 오르고 열이 오르고 하는 증상이 금방 좋아지지 않고 좀 시간을 오래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는 열이 많이 나고 하체는 시려서 이렇게 양말을 몇 겹으로 신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좀 시간을 길게 오래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산의 효과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생기산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걷기 굉장히 좋거든요. 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 뭐 대한민국 걷기 열풍이잖아요. 걷기 너무너무 강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런 걷기 광풍의 이 시대에도 꿋꿋하게 걷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걷기 꼭 하시고요. 걷기보다 좀 더 좋은 게 달리기예요. 달리기, 내가 이 나이에 무릎도 안 좋은데 어떻게 달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걷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그것도 평지를. 숨이 막 턱에 차고 땀이 줄줄 흘러야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볍게 뛰는 거, 살짝씩 뛰는 그게 너무너무 혈액순환에 좋은 물리치료예요. 그러니까 생기산을 먹지 않았을 때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뛰기만 잘해도요, 이 안면 홍조 같은 거 없어지는 사람들 많은데, 이미 저한테 이제 와서 생기산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장년, 노년이시고, 이제 뭐 뛰기나 이런 거 그것만으로 치료가 힘들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생기산이 제일 주약이지만 이 주약을 쓰면서 걷기나 뛰기나 스트레칭 이런 거를 병행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혈액순환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피가 이 머리하고 상체에 몰려 있어요. 하체로 피가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체 충혈, 하체 빈혈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상체에 있는 피를 하체로 내리게 되면 이거 자체가 혈액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생기산을 먹으면 이 중간에 있는 소화기관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상체에 있는 피가 하체로 내려가니까 이게 막혀 있었던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딱 멈춰서 운동을 안 했었는데, 생기산을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산은 전혀 소화제가 아니지만 혈액순환의 효과로 소화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체로 피를 내리게 하는 그런 물리치료 방법이 전부 다 유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스트레칭 중에서도 하체 스트레칭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하체 스트레칭이라고 쳐가지고 돋보기 모양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그 스트레칭 전문가들이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 매일 다리를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다리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조금 지긋하게 늘려주게, 지긋하게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머리에 있는 피가 하체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쭉 뻗어서 이렇게 발끝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 30초, 1분 정도만 해도요, 치다가 딱 멈추면 피가 쫙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그 생기산 먹으면서 병행할 수 있는 물리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걷기, 그 다음에 가볍게 뛰기, 평지를,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뛸 때 아주 조심하세요. 근육 다치지 않게 살살 뛰시고 평지를 뛰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거를 근육을 좀 어느 정도 풀어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B, C, 마그네슘을 반드시 같이 먹어요. 비타민 B는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그런 B 말고 B가 100단위로 들어있는 고용량 요법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반드시 그거 꼭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당신은 굳이 생기산만 먹겠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임상을 해서 제가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권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왕 낯선 생기산을 먹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풀세트를 다 해보세요.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도 기왕이면 토코페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마그네슘을 드세요. 제가 젠빅
아니면 2XBM 이런 거 권하는데, 그거 외에 뭐 유한양액 마그비도 있고요. 약국에 가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약국에도 있지만, 하여튼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C 고용량도 반드시 같이 하세요. 비타민C를 시간마다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혈관이 시시각각 이렇게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사는 노폐물을 빼고 염증을 치료하지만, 새롭게 또 계속해서 혈관에 가는 자극 이런 거를 차단하는 거는 비타민C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산을 먹어서 효과가 좀 더디다 싶은 사람들은 비타민C를 보통은 제가 하루에 6,000을 권하지만 8,000, 10,000 혹은 15,000까지도 제가 권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생기산 효과가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혈관 질환으로부터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사지가 저리고 힘든 뭐 통증 그런 거에서 다 해방되실 수 있거든요. 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